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10,000명 구독자가 벌써 됐어요. 다 달성했어요. 라고 해야 되나? 사실 저는 듣고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면서 제가 뭐 한 게 있겠어요.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잔소리 여러분한테 어떤 학생들은 듣기 싫어요. 그만 얘기해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또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잘 편집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까 제가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과 소통의 창구로 이 채널을 쓰면서 정말 잘했구나 이 의사결정을 하길 진짜 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걸 하는 게 어떻겠냐 추천해 주신 선생님께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항상 소통하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가끔씩 우리 게시판에 답이 늦거나 해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우리 게시판 관리자들도 쉬셔야 되니까 일요일에는 좀 하루 정도는 답이 좀 늦게 올라오려니 해주셨으면 어떨까라고 말하면서도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되게 애쓰고 있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위에 공통되는 질문은 계속 정리해 나갈 테니까 한번 먼저 검색해 보시고 이제 Q&A도 활용해 가시는 것도 어떨까.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함께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유독 수시생에게는 어렵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치만 나중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더라도 그 시험을 볼 거를 전제하고 수업을 해서 그래요. 오늘 주어진 질문도 보면은 선생님 뭐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으로 좀 많이 돌아가게 되고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고 또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면은 몇 개월 안 남는 거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헤매지 않도록, 그러니까 헤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 양을 다 해요. 1회독 때도 그리고 저는 점수랑 양을 좀 최대한 매치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편이 별로 안 나오면서 1편을 오래 시간을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좀 많이 타협해서 1편 하면서도 뒤에 거 설명드려서 조금 길어졌는데 그렇게 되는 수업들은 최대한 6편을 길게 해요. 아니면 다음 수업할 때 6편부터 거꾸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커리큘럼만 따라와도 정확하게 점수가 오르도록 배분을 해요. 그 성격은 뭐 MBTI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질문 중에 제 성향이 성공지향적이다? 목표지향적이라 해야 되나? 의미 없는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정말 부귀한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책 쓸 때도 그렇고, 이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저희 팀원 구성원들 자체가 좀 진지한 모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독 초시생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붙어요, 여러분. 1회독을 너무 길게 끌고 가면 좀 힘들고, 1회독은 그냥 처음 만든다는 느낌으로 빨리 한번 좀 듣되 예습 복습은 자기가 주어진 그 2시간 수업에 대해서 2시간, 1시간 이렇게 복습을 해 나가면서 1회독으로 끝내지 않을 거라고 전제를 해주셔야 되고 기출 풀면서 이런 어려운 전공 과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구나 한번 익히고 이게 그냥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시험을 전제하고 다급하고 간절한 절실한 쫓기는 마음으로 하면 또 돼요. 이게 아주 어려운 내용들인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가 있거든요. 그 패턴을 잡아내는 게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 때는 무기력한 적이 없었나요? 저는 사실 맨날 무기력해요. 저는 이제 수험,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이런 말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공신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시험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무기력한 가운데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걔는 좀 제가 노하우를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딱 그 역할까지인 것 같아요. 그 외적인 거는 제가 좀 무기력해요. 근데 제가 좀 전반적으로 다 무기력해서 저 자신의 삶의 문제들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혼자 아침에 엎어져서 좀 울다가 기도하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가급적 여러분한테 티 안 내고 저 자신의 이제 인생의 십자가들은 제가 잘 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볼 때도 애가 넘어졌는데 저 무기력해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애기들은 울어요. 갑자기 잘 있다가 사탕 달라 그러면 오열을 해요, 애들이. 제 애기들이 집에서. 그럼 저는 거기서 또 무기력해요. 왜냐면 저는 육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 모든 일상에서 저희 직원들을 대할 때도 저는 좀 무기력해요. 좀 뭐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어갖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수업하고 책 쓰는 걸 제외하고 거의 다 대부분의 일상이 무기력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이거 얘기하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5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행정법 처음 준비하는 학생에게 꼭 추천하는 펄이나 공부법 간단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초시생이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진짜 5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우리 학생도 어떻게 하지? 지금 압축해독이 답인데요. 근데 이제 압축해독 막 들리면은 듣고는 싶으나 들어지지 않는, 근데 들릴 것도 같은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빠른 올인원, 한 권의 정리, 행정법 정리를 좀 들어주시면 두두두둑 정리가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강의 듣다가 혹시 저를 중간에 선택하실 때는 한 권의 정리, 행정법 정리, 올인원 듣고 기출 올킬이 많긴 한데 문제를 다 그냥 기계적으로 한 과목씩 쭉쭉 빼가듯이 해보면 정말 이건 내가 그냥 하면 되겠구나,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 압축해도 돌리면서 파이널 OX 곧 출간할 건데 그걸로 마무리 하시면 웬만한 시험은 잘 보실 겁니다. 5개월은 사실 충분해요, 여러분. 정시 질문은 아니지만 선생님께 자유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궁금해요. 저번 강의 때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간다고 하신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자유가 생긴다면 좀 자고 싶어요. 이게 피곤한데 여러분 일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자면 되는데 그걸 약간씩 포기하고 나가면서 누적된 피로감이 좀 있어요. 근데 딱 여러분 시험 볼 때 제가 피로를 좀 잊어요. 그리고 그때는 먹어야 되는 피로회복제의 분량을 넘어서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즌들이 있는데 그런 시즌 끝나면 좀 아프거든요. 근데 잠깐 지금 요새 한 2, 3일 아팠고 그러면은 죽다 살아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수험생 때부터 제 것까지 합치면 여러분 일정 같이 소화하면서 20년간 이 생활을 하니까 나는 좀 그러니까 푹 자보는 거를 합격하고 나서 그거 소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푹 자보는 게 좀 소원이죠. 근데 여러분 막상 붙으면 그렇게 푹 안 자져요. 왜냐면 놀 게 많으니까 또 즐거운 일들이 많으니까 잠자고 싶은 건 좀 없어지는데 저는 좀 자유가 생긴다. 여러분 일정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한 일주일 정도 푹 자보는 거를 해보고 싶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너무 많아서 제가 약간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지 편의점에서 파는 카페라떼 중에서 완전히 유치찬란하게 달지 않으면서 적당히 단 거로 이렇게 마시는 거 좋아하고 육개장 그 라면 있잖아요. 그 진짜 오리지널 육개장 잘못 사고 되게 뒤통수 맛이 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맛있고요. 고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소고기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닭을.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떡볶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배고플 때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적절하게 먹는 그런 게 좋은데 강사가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제일 그게 좀 강사하면서 사실 또 힘들기도 해요. 그럼 살이 많이 찌게 되고 저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차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2022 헌법행정법 강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일단 강의 일정은 항상 올인원에서 시작을 해요. 저도 좀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올인원을 압축을 해요. 그게 그 강좌를 끝내고 하든 다른 거랑 섞어서 발췌를 하든 올인원을 압축할 강의가 여러분이 끝까지 쓰실 무기고요. 그리고 기출 올킬을 해요. 근데 저의 컨셉은 기출을 진짜 올킬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모르는 선지가 많으면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실제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가는 과정에 이거 내가 못 배웠어, 몰랐어 이런 게 많을수록 그게 자기를 굉장히 위축시키기 때문에 문제집 자체도 좀 올킬로 갖고 있어야 그걸 한 번에 다 안 풀어도 짝수번 따로 뭐 홀수번 따로 풀어도 여러분이 문제 은행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출을 재시생 같은 경우는 다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3개년도 팩을 내서 조금 연도별 논점 풀어보고 또 올킬 했어도 그 사이에 최신 기출도 나오고 최근 3년에서 활발하게 출제되는 건 기존 누적적인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될 때는 이제 올킬하고 3개년도 팩을 하되 기출도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선지 같은 걸 좀 발췌해서 파이널 뭐 압축 노트처럼 쓰고 싶다면 파이널 OX로 이제 갈아타시면 돼요. 실제로 걔가 그렇게 만든 책이어서 뭐 노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서로 하셨으면 기본서 압축해독과 파이널 OX 교재, 그 다음에 한 권에 정리한 행정법 총론 하셨으면 그거랑 파이널 교재 가시면 되는데 동영은 이제 선택장이에요. 그래서 만합격자들 좋다고 하시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동영은 뭐 국가직 때는 못 보고 보더라도 다음 지방직 때 풀어야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가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 되지만 사실은 그걸 안 겹치게 되면서 논점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겹치더라도 문제 유형이나 이제 이런 중복된 선지가 없도록 많이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뭐 선제생 국어 동영처럼 뭐 1,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동영을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지방직 대비 넘어갈 때 빨리 풀고 이렇게 8, 4일 하면서 이제 한 회분씩 같이 풀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집이 그렇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할 때 하셔야 되는 건 8, 4일 하실 때 자기가 봤던 책이 한 권이면 한 권, 기본서면 기본서, 개로 압축해독을 돌려주시면 좋아요. 제시생 같은 경우는 한 권에 정리하면 좀 편하실 거고 또 그 다른 강사분 듣다가 이제 좀 정리가 안 돼서 들어오실 때도 한 권에 적는 행정법 총론은 빠르게 한 번만 들어주면 굳이 기본서를 이제 제 거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한 권에 적는 행정법 총론이 기본서 분량을 96%는 갖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정리가 되어 가실 겁니다. 헌법도 유사한데 참고로 헌법은 기본 헌법이 헌법은 판량이 워낙 많아서 기본 헌법은 한 권 행정법처럼 96%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한 70% 정도 그러니까 우리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판례 정리를 하면서 중요 판례만 넣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난이도의 시험은 적중을 하겠지만 사실 좀 불안한 여지가 있는 7급 이상의 시험들은 심화 올인원으로 사실은 한두 번은 돌려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수험시 일행인데 노베이스입니다. 가능할까요? 4개월이나 늦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4개월 늦었다고 하는 건지가 7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제대로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 한 절반은 삽질하고 있고 절반은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송하지만 제대로만 하시면 11월은 내년에 6월 시험 생각했을 때 진짜 잘만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제가 사탕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합격 후기 좀 보시면 여러분 딱 자기 공부 기간에 맞게 공부한 사람 후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좀 성향도 비슷한 사람 거. 그래서 8개월 공부, 7개월 공부에서 합격한 후기가 지금도 올라오긴 하거든요. 뭐 그게 전국에서 아주 바글바글한 건 아니지만 꽤 매년 있어요. 그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예전에 현역으로 이제 군 복무 제대하자마자 전역증을 들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전역증하고 합격증 날짜를 딱 보여주는데 딱 6개월. 그러니까 시험 본 날짜죠. 그러니까 합격증은 보수를 갖고 왔고 시험 본 날짜는 전역한 날짜를 보여서 6개월. 수능을 안 보고 바로 군대를 갔대요. 현역으로 갔다 오면서 선생님 설명회나 이런 영상에 6개월 합격 가능해요 이렇게 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사실 초창기 영상이어서 그게 시험이 쉬웠을 때 그 친구가 공부할 때 이미 난이도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8개월 합격이 굉장히 타이트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잘 도전 안 하는 시점인데 이 학생은 수능 그것도 갖고 왔는데 그 마지막 등급이었어요. 공부를 자기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진짜 고마웠다. 난 선생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갖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을 안 갔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도 마지막 등급이었고 행정법 전혀 안 했었는데 8개월 합격 안 되게 한 거잖아요. 딱 6개월 합격해서 왔어. 아마 여기 유튜브에 댓글 달릴 수도 있어요. 저예요 이러면서 8개월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길게 장황하게 한 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게 쉬우면 다 하게요. 그러나 행정법만 놓고 봤을 땐 전혀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한권행정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때는 올인원 심화하시고 기출하시고 기출만 하셔도 점수가 80점대 나와요. 거기서 압축해독을 막 들어가시면 한 번 이런 학생 봤는데 선생님 행정법 들으면서 압축해독 이거는 정말 특이 케이스예요. 압축해독 23번 들었는데 모든 시험 행정법 만점이라는 거 한 시험을 한 6개 정도 쭉 보는 데서 제가 존경합니다. 이거는 제 덕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셔도 붙으셨겠네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압축해독이 전체 강의 버전을 한 34강의 정도로 확 줄여요. 듣고만 있어도 34일이 아니라 34강이니까 일주일이면 1회독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도. 근데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질문 중에도 있는데 작년에 시험 봤는데 작년 압축을 들으면 좋겠지만 올해 걸로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되는 게 판례랑 답이 바뀌어요. 아무튼 올해 버전 압축해독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걸 들으려면은 한번 올인원을 빠르게라도 들으셔야 되고 또 듣고 얘가 어떻게 문제해야 되는지 자기 연습이 돼야 되니까 기초를 통해서. 근데 이럴 때 이제 마음이 쫓기니까 전체를 다 보면서 가기보다는 좀
난 짝수범 풀면서 이번에 압축해석 해야지, 아니면 369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독에 맞게 끊어가면서 문제풀이 하셔도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다가 841이랑 공부법을 좀 믿고서 써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화이팅! 네, 저희 이제 질문이 많은데 너무 주옥 같고 너무 좋은 질문들이어서 제가 오늘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여러분 질문 올려주신 거 저희가 시간 내서 이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많이 하던데 나도 이거 내가 할 줄 몰랐는데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이건 나이 이렇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